언니 진짜 같은 사람 맞아요? 너무 느낌이 많이 변했어요.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예전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요거를 꼭 하더라고요. 예전 스타일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중안부도 집중이 덜 하죠. 저도 이거 하고 나서 분명 찾은 스타일이거든요. 헬로우 여러분, 인보라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요, 언니 정말 그동안 뭐 했어요? 특집이에요. 제가 2, 3년 전 영상만 해도 지금의 이 분위기, 이미지랑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. 언니 진짜 같은 사람 맞아요? 너무 느낌이 많이 변했어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요,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하나씩 다 살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저의 예전 사진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첫 번째는요, 톤 교정이에요. 제가 예전 영상만 해도 전체적인 이 화면의 톤들이 굉장히 옐로우 톤에 가까웠거든요. 저는 피부톤이 톤을 봐도 좀 알 수 있죠. 약간 노란 톤이거든요. 예전만 해도 나의 톤을 고려하지 않고 배경지도 상하나 옐로우빛을 많이 쓰기도 하고 노란 조명을 그냥 딱 틀어놓기도 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란색에 노란색 이게 딱 만나면서 엄청 누리끼리해 보이는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 피부톤이 노란기가 좀 많이 돈다 하시는 분들은 증명사진 찍을 때도 배경이라든지 옷의 색감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같은 계열의 색감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둥둥 떠 보이더라고요. 요즘 증명사진은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컬러풀하잖아요. 배경의 색상들도 하나하나씩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피부톤이 붉은 톤인지 옐로우 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톤 교정이나 내가 입는 스타일의 색감들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부분은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예요. 여러분, 헤어스타일도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더라고요. 제가 예전과 가장 많이 바뀐 건 바로 이 앞머리입니다. 지금은 앞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겼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앞머리가 있었어요. 숱도 좀 있는 편이었고 앞머리도 좀 짧은 편이었거든요. 거의 15년 정도를 앞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이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딱 비교를 해봤는데 앞머리가 있을 때가 훨씬 더 이 중안부가 길어 보여요. 저는 코가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머리가 이렇게 생기는 순간 이 중안부가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. 이 중안부의 길이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좀 캐치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나의 얼굴형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저는 이렇게 얼굴형을 보잖아요. 그러면 이 턱 끝 있죠. 여기는 굉장히 날렵한 편인데 이 뒤쪽의 라인들 있죠. 이 윤곽들이 특히나 좀 넓은 편이에요. 머리를 특히 묶거나 할 땐 헤어 팡팡을 꼭 써주는 편이고요. 관자놀이 쪽을 웬만하면 좀 줄여주려고 하거든요. 이런 요소들도 알아가면 이미지 변신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커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뭔가 빼곡하게 좀 차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요즘 저의 스타일링과 예전 스타일링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얼굴이 갸름해 보이면서 중안부도 집중이 덜 하죠. 앞머리가 있었을 때는 코가 훨씬 더 커 보이면서 길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헤어 컬러예요, 여러분. 난 웜톤이니까 약간 옐로우빛이 좀 잘 어울릴 거야 해서 헤어를 브라운 계열로 많이 염색을 했었어요. 그래서 부분 탈색도 해보고 좀 밝은 브라운으로도 색감을 빼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요. 제 머리 색이 밝아지고 노래질수록 얼굴이 같이 노래지는 매직을 경험을 합니다. 헤어 컬러가 완전 빠져있는 이 탈색물은 제가 코 수술하기 전인데요. 그래도 요거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컬러감의 느낌이 얼굴 톤이 완전히 달라지죠. 여러분들이 나의 피부톤 파악의 연장선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헤어 톤들을 잘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이미지 변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뿌리 볼륨과 뿌리 컬러예요. 예전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요거를 꼭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다? 헤어의 요 부분만 바꿔줘도 돼요.
예전 영상의 캡처본들을 보면요, 뿌리 쪽이 엄청 빽빽하죠. 이게 숱이 많다를 넘어서서 부해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나의 모발의 특성을 좀 파악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숱이 많으면서 트리트먼트 관리를 안 해주면 되게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부하게 올라오는 반곱슬 모거든요.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숱도 쳐보고 짧게도 잘라보고 다 해봤거든요. 정답은 여기에 있었어요. 바로 저 같은 모발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뿌리 볼륨 매직을 해주세요. 이미지를 바꿀 때 모발에 이 부시시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. 그래서 뿌리 볼륨 매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. 저도 이거 하고 나서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광명 찾은 스타일이거든요. 이미지가 세련된 분들을 보면 반곱슬이 막 꼬불꼬불하게 올라오거나 사자머리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덜해요.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볼륨 매직을 꼭 해주는 편이고요. 또 하나는 염색모이시라면 뿌리 염색을 꼭 잘해주셔야 돼요. 뿌리 염색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. 저도 옛날에 뿌리 염색을 안 했던 사진들을 보니까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전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염색을 커버업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렌즈입니다, 여러분. 와, 진짜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어요. 제가 렌즈의 느낌도 되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. 렌즈를 예전에는 직경 큰 거, 그래픽 화려한 거, 색깔 있는 거 없는 거 구분 없이 진짜 다양하게 썼었거든요. 근데 나의 눈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더라고요. 저같이 이렇게 좌우의 길이감이 짧은 눈들, 원래 눈동자의 크기가 좀 크신 분들 있죠. 이런 분들은 직경의 크기나 그래픽의 화려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일부러 저 투명 꼈거든요. 눈의 이 흰자의 영역이 그 눈동자, 이 검정 부분에 비해 많이 가려지지가 않죠. 근데 예전의 영상을 보면요, 렌즈가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 가려지기 때문에 눈이 훨씬 더 이렇게 작아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분석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녹여가지고 렌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. 저는 오히려 렌즈를 좀 내추럴한 걸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미지가 달라진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제 화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. 화장법도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전체적인 톤 조화가 많이 달라졌고요. 예전에는 이 노란빛 특유의 톤이 저를 좀 잡아먹는 느낌이 났는데 요즘에는 노란 톤을 최대한 배제를 했더니 퓨어하면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도 많이 낼 수가 있더라고요. 특정 컨셉이 있는 메이크업 영상 빼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살펴봤을 때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눈을 굉장히 쨍하고 글리터도 팍팍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런 메이크업이 좀 트렌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강해지면서 이미지 자체가 많이 세지다 보니까 뭔가 지금의 특유의 분위기랑은 많이 다르죠. 그리고 예전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는 섀도우나 라인, 마스카라를 이 세 가지를 다 강조를 했었다면 이제는 색감의 포인트를 줄 건지 라인의 포인트를 줄 건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하게 됐어요. 요즘에 저의 메이크업들을 보면 좀 깨끗하지만 색감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죠. 눈썹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는 팍 올라가 있는 이런 아치형이었잖아요.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여러분 이마를 이렇게 뜨는 습관이 있어서 보톡스를 맞았는데 좀 잘못 맞아가지고 이 눈썹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되게 세지면서 강해지더라고요.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바꿨더니 싹 달라졌어요. 강하면서 날렵한 느낌 내고 싶다 하면은 이 눈썹의 각도나 경사를 좀 가파르게 해서 아치형으로 바꿔주시고 좀 더 유하고 부드럽고 내추럴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일자지만 도톰하게 내려가면서 끝에 꼬리는 굴려주면서 가는 눈썹으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제가 이 눈썹도 그때 그 부작용을 겪고 나서 진짜 많이 달라졌죠?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있어요. 바로 볼터치입니다. 예전에는 아이랑 립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볼터치는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아이랑 립에도 좀 톤 앤 매너를 맞추면서 볼터치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진해 보이지가 않죠. 볼터치를 활용을 하되 눈이나 립에는 색감을 조금 빼주는 거를 초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특히나 화알못이신 분들은 눈의 색상을 너무 진하게 들어가거나 립의 색상을 너무 쨍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볼터치에 오히려 상기감을 주면 좀 더 퓨어하면서 훨씬 더 이미지 바꾸기가 좋죠. 그리고 입술이에요. 제가 2, 3년 전만 해도 립을 굉장히 쨍하고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. 이 사진도
코 수술 전 사진이지만 그냥 여러분 참고를 하고 봐주세요. 립이 굉장히 강해요. 색감들이 좀 세게 나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색감 자체를 좀 진하게 가기보다는 점점 퍼지는 듯한 그라데이션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. 립에 쨍한 컬러감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 외적인 부분이랑 대비감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미지가 강렬해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다면 겉에만 좀 부드러운 뮤트한 색감의 베이스를 사용하고 안쪽에는 원래 사용하던 컬러의 쨍한 색감으로 같이 믹스 매치를 시켜보세요. 그러면 또 느낌이 훨씬 달라집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서리예요, 여러분. 지금만 해도 볼드한 느낌보다는 포인트만 살짝 줄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예전 사진들을 보면은 액세서리들이 좀 크고 화려한 것 위주로 많이 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목구비가 생각보다 좀 진한 편이어가지고 이 귀걸이까지 너무 볼드한 걸로 가버리면 확 인상이 세지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때 액세서리의 요소들도 스타일에 따라서 바꾸면서 나와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해요. 그리고 다음은 본격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찾는 방법인데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.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스타일링을 할 때마다 사진을 좀 찍어 놓는 거예요. 셀카라도 괜찮고 개인 소장용으로도 괜찮거든요. 그거를 하나하나 사진을 좀 모아보세요. 하나하나씩 이렇게 모으다 보면 좀 더 내가 이런 스타일을 소화했을 때 나의 이미지랑 좀 잘 맞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요즘에 어플에 보면은 모발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어플들을 이용해서 나의 헤어 컬러를 좀 바꾸면서 나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메이크업 레슨이라든지 메이크업 강연, 메이크업 실제로 샵에서 받아보는 이런 3가지 방법들을 좀 로테이션으로 돌려봐도 좋아요. 샵 메이크업은 좀 가격대가 세다 한다면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클래스 했던 어플이 있어요. 이런 타림 같은 어플이 있거든요. 1대1부터 소규모로 메이크업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. 꼭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1대1 또는 소규모의 티칭을 받으면서 교정을 조금씩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, 그리고 좀 더 쉽게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백화점을 가서 제품을 살 때 어느 정도 시연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한테 하나 둘씩 질문을 해가면서 좀 나와 맞는 톤들을 좀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리스트들 있죠. 이런 요소들을 체크해보시면 내가 안 어울렸던 거, 내가 잘 어울렸던 거, 이런 거를 딱 알 수 있게 되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고, 인보라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?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